장애가 생긴 남편을 두고 아내가 다방 손님과 바람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이 새벽에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알아가며 사랑을 했고 미래를 약속하며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결혼 후 여느 과정과 같이 단란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저에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왼손의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기업 하청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후임 직원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난 거죠. 눈만 뜨면 봐야 했던 끔찍한 내 손 몇 차례에 견디기 어려운 수술 호러머니의 우울증, 형제들의 어두운 얼굴, 좌절하여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가던 아내, 그것도 모자라 회사와의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운 탓에 도움을 크게 바랄 수 없었던 때에 아내가 어느 날부터 취직했다고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에도 현금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을 넘게 벌어오더라고요.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해야 했던 상황에서 저는 내심 걱정을 기냈지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아내에게 물어보자 화장품 현장 판매를 다닌다며 돈 걱정하지 말고 재활치료에 집중하며 당분간 쉴 것을 권하며 저를 다 아내의 그 따뜻한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자 하나는 책임지겠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장애를 얻은 저에게 질려 바람이 날까? 이혼을 요구받지 않을까? 당장 생기는 어떻게 할까? 많은 걱정을 했던 저에게 아내의 그런 말과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아내가 다방에 출근한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사이다 보니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저는 크게 상했고 제 처지를 더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를 속인 아내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어떻게든 잘 풀었고 왜 다방에 나가야 했는지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오래지 않아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형편이 어느 정도 나아졌고 저는 박봉이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직장도 구해 다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 믿으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취직하고 2년쯤 되어 회사에서 성실함을 인정받고 자리를 잡을 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 아내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11시까지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가 불현듯 내질이 떠올랐습니다. 다방에 잠시 다녔을 적에 아내에게 상식을 벗어난 집착을 보이는 손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사도 했고 전화번호를 바꾼 뒤 잠시 잊고 살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외출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혹시 그 남자와 시내에서 마주쳐 납치 비슷한 감금을 당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흉흉한 세상에 큰일이라도 났을까 싶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쳤고 저의 생각을 형사님에게 어필하여 바로 수색 작업에 나서 주셨습니다. 형사님들 선 저에게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꺼져 있는 아내 핸드폰이 켜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 제가 사는 도시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새벽 1시 20분경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다시 핸드폰이 꺼져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켜진 것은 모텔들이 많은 지역 근처. 저는 더 당황하여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분 후 다시 핸드폰이 켜졌을 때야 겨우 아내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일단 무사하다는 안도감도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냐고 데리러 간다고 이야기하자 아내는 도리어 왜 신고를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친구와 낮술을 먹고 너무 취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취하자 친구가 모텔방에 데려다 놓은 것 같다 걱정 말라고 한 뒤 배터리가 없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고 다시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형사에게 통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니 시내에 있는 모텔 주소지를 말씀해 주시며 그곳에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얼른 가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담배 나한테 피우자며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곤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주소가 모텔로 찍힌 것을 보고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직접 가보시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성생활은 개인의 자유선택이라 더 이상 형사님들이 해줄 것이 없으니 잘 생각해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모텔에 가보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린 후 찬찬히 대화해 볼 것을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탈감도 들고 그냥 제 안에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라 할까요? 추운 새벽에 저만 바라보는 형사님들 앞에서 저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정신이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3일째 되던 날에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 볼일을 보려고 나갔다가 다방 다닐 때 알게 되었던 손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같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행동에 화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뺨을 3대 정도 때렸고 그 과정에서 제 손톱이 긁혀 아내 얼굴에 작은 상처도 났습니다. 아내는 뺨을 맞고는 자신도 화가 났는지 피임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제 화를 도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불륜남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그랬냐? 저의 4글자 질문에 대한 답은 성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술을 잘 마시지 않아 답답해서 홧김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끝내 사과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확 다 까놓고 말의 관계는 달에 6번 이상 했고 술은 선천적으로 마시지 못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취해 잠이 들 정도로 가끔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아내에게는 많이 적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이유로 삼고 핑계로 삼는다는 것에 정말 실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내가 그 남자의 신상에 대해 끝내 비밀로 한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그 남자를 정말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를 살인자로 만들지 않아줘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집에서 무작정 뛰쳐나왔고 아내는 되려 저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 무슨 콩가루 집안에 더러운 얘기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로 우울증이 와서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도 자지 못하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버티며 지냈습니다. 결국 많은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장인 장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저희 집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듣고 화가 난 저희 누나가 아내를 때려 아내가 도망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 하루아침이군요. 장인 장모님께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셨고 친정이 아내를 데리고 가 일주일 정도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신고했던 아내의 신고도 취하되었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내의 태도가 달라져 저와 저의 식구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 가족들은 같이 살아라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어렵게 생각했고 저의 판단을 믿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지금 아내와 같이 지내고만 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많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도 불가치하게 피드를 세우며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봅니다. 작은 연봉이지만 어렵사리 구한 직장도 잃었고 불륜 사건이 소문이 나서 밖에 다니는 것도 창피합니다. 뭘 해도 아무 감흥도 없고 밥 생각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날이 많네요. 오늘도 꼬박 밤을 우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며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내를 안기도 힘들고 가족들의 띄었을 아픔에 미안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 간통을 폐지시킨 나라 법도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런 불륜의 씨앗이 나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내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밤을 새고 뜨는 해를 보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라는 자괴감에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살인이라는 것을 하나 봐요. 어려움이 주체가 안 돼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